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커 김대웅 사평론입니다. 네. 자,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제 현대 전장에서는 드론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보병이 운영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이 한창인데요. 이번에 아덱스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 풍산이 만든 MCD 시리즈였어요. MCD 드론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풍산의 탄약이라든지 미사일 체계가 나오는데 저랑 김 PD님은 이 드론을 사랑하거든요. 풍산의 도시락 드론. 도시락 드론. 도시락 모양, 옛날 도시락 모양으로 생겼는데 네. 이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MCD7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게 중형 이제 대대급에서 운용하는 드론인데 전체 무게가 한 7kg. 그러니까 자체 무게는 4kg.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정찰 모듈이라든지 폭약 이런 걸 달면은 전체 무게가 한 7kg 정도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동축 반전. 그러니까 로터가 두 개가 서로 반대로 돈다. 이게 이제 헬기 중에 러시아제 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이 동축 반전 로터의 특징이 뭐냐면 측풍에 굉장히 강해요. 헬기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옆에서 바람이 불면 헬기가 요동치다가 추락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는데 로터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반전해서 돌면은 그런 측풍이라든지 이런 바람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림청에서 러시아제 카모페이지를 너무너무 사랑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산불이 나면 막 바람 불고 난리 나는데 다른 헬기는 막 떠밀려 가거나 접근도 못 하는데 카모페 헬기는 푸악 가서 물을 뿌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MCD7의 이 드론도 동축 반전 로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보면은 소음도 굉장히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게 옛날에 제가 이제 아는 후배가 드론을 띄웠을 때 봤는데 멀티콥터형 드론도 한 70m 정도 떠 있으면은 거기서 일부러 보라고 이렇게 불빛이 깜빡거리는데 그게 안 보이면은 안 보여요. 어디 뭐 떠 있는지 소리만 약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한 100m 넘어가니까 아예 뜬 걸 처음 봤을 때 그쪽 방향을 보긴 하지만 보이질 않았는데 이 동축 반전 로터에 공중에 정지했는데 소음이 적다. 그러면 일단은 맨눈으로 보기에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점.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되게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하부에다가 여러 가지 센서를 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시용 하면은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달면 지상의 목표물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폭약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유사시에는 그냥 내려와서 꼬라 박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공격 옵션을 통해서 그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30분 정도 채공할 수 있고 그래요? 속도는 대략 한 5km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배터리를 추가로 달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특정 지역에서 30분 동안은 떠 있을 수 있다. 30분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30분이라 그래도 전장에서의 30분이면 전세를 뒤집거나 적의 고가치 목표를 타격하거나 최소한 이 지역에 30분 동안 적의 접근을 관측하거나 거부할 수 있잖아요. 충분해요. 그러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죠. 그리고 7kg면은 조금 무겁지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지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MCD2 이거는 저 적은 드론이거든요. 요거는 약 2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뒤에 숫자가 무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약 400g 정도의 이제 탄약이나 정찰 장비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MCD7이 이제 대대급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MCD2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분대급. 그러니까 배낭 같은 거 예전에 본 적 있거든요. 배낭에다가 이제 서너 개 집어넣고 확 띄울 수 있는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C2 같은 경우는 분대급 작전에서 예를 들어서 정찰임을 띄고 있는데 시가지 같은데 뭐가 어딘지 몰라. 그러면 이걸 띄워서 이제 위험 지역 있잖아요. 보통 시가지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옥상이거든요. 옥상에 숨어 있으면 관측이 안 되잖아요. 지상에서는. 근데 이걸 띄우면 옥상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고 우리 지역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반대쪽 건물의 출입구, 창문 이런 데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는 이렇게 맨눈을 볼 수 있지만 반대쪽 창문에서 뭔가 내려오거나 이동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감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찰형 모듈 하나 띄우고 그다음에 공격형 모듈 하나 2개 띄운 다음에 뭐가 있으면 그냥 바로 떨어뜨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정보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분대에서 받아서 중대라든지 대대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대대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지역에서 30분 동안 적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관측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MCD7 같은 경우는 장갑 차량
네. 그러니까 뭐 장갑 차량 전차의 상부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적의 장갑 차량이나 고가치 표적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광섬유를 이용한 드론이거든요. 이게 그 일종의 무선 전파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섬유를 이렇게 선을 이용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조금 애매한 게 일단 산악 지형이 되게 많아서 선이 계속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 같은 경우는 드론이 위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건물 옆으로 돌아가거나 건물 사이로 갈 때 뭔가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운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좋은데 우크라이나의 지형과 우리나라의 전장 상황은 100% 다를 수 있거든요. 일단 우크라이나 보시면 개활지에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드론으로 관측하고 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방이 산에 그다음에 고층 건물 많고 숨어있을 때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서 타격하는 그런 FPV 드론보다는 상공에 떠서 이제 아래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드론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풍산의 MCD 드론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차량이 운용되는 것도 봤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스만 같은 그런 차량 뒤에다가 적재칸에 발사관을 놓고 근데 우리가 봤던 거는 적재만 시켜놓고 발사관이 위로 한 4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콜런칭 방식 그러니까 아마 블레이드 시리즈처럼 공기압으로 위로 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아예 발사관 위로 들어 올려서 그냥 한 공기를 번에? 팍 한 번이라고 하면 덜어 엉킬 수 있으니까 근데 순차적으로 따따따따따 몇 개 띄워서 어차피 드론은 대량으로 사용하고 대량으로 폐기하는 일종의 소모성 탄약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 띄워서 특정 지역에 정찰 모듈 한 3분의 1, 네. 공격 모듈 3분의 2 이렇게 띄워놓고 상대방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킬존을 형성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차량 안을 봤는데 네.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죠. 아무래도 그걸 모니터로 지정을 해서 그렇죠. 네. 선회를 한 다음에 그렇죠. 공격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게 제가 위에 MCD 드론이 떠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만약에 상부에서 진격하라 그래도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미쳤어요. 일단 짱 박혀야지. 30분 동안은 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30분 동안 다른 드론 가지고 또 띄우면 되니까요. 네. 근데 이 MCD 말고도 우리나라에 소형 드론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드론 어떤 게 있는지 특히나 좀 눈여겨보셨던 업체의 드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스타트업 중에 니어스랩이라는 곳에서 만든 고속 요격 드론인 카이든 네. 네, 요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드론을 하드킬 방식, 그러니까 드론을 제밍하거나 다른 게 아니라 드론이나 다른 미사일을 띄워서 맞추는 방식. 어호. 최근에 이제 사브에서 님브릭스라는 개념의 미사일을 홍보를 하는 걸 보면은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사실 가장 좋은 건 하드킬 방식이거든요. 네. 제밍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격용 드론을 선보여서 화제를 좀 끌었고요. 그리고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유콘 시스템은 계속 정찰용 드론을 납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드론을 가져왔고 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업체가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그 더피치라고 더피치? 대전에서 올라온 업체인데 여기가 골판지 드론을 선보였더라고요. 골판지 드론? 네, 진짜로 골판지 드론. 왜 굳이? 그래서 물어봤죠. 네. 우리 앞에 싱가포르 쪽에서 와서 물어봤나 봐요. 왜 네. 굳이? 그랬더니 여기는 완벽하진 않지만 저피탐에 가장 좋은 소재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레이더가 금속은 잘 잡거든요. 상대적으로 나무나 종이 이런 거는 금속보다는 좀 쉽게 잡아내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골판지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크기의 금속으로 만든 드론보다는 탐지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드론은 어차피 날아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싸게 만들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문제가 있죠. 뭔가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가보니까 썩습니다. 네. 썩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도 썩게 만들죠. 네. 썩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종이 키트를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수출하지 진짜요? 않고 그냥 키트 상태로 보내면 거기서 내가 조립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조립해서 그냥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탐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되게 재미났던 게 옵션이 색깔이 옵션에 들어있더라고요. 뭐야? 그러니까 골판지 색깔이 귀엽다. 있지만 네. 깜장색으로 칠하면 밤중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조그만 이게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이 버전인데 이게 크진 않았어요. 소개한 걸로 보면은 대략 한 시속 110km로 30분 비행할 수 있다. 생각보다 그래도 골판지로 만들었는데 성능은 아니 괜찮나 영상을 보니까 봐요? 날아가긴 잘 날아가죠. 왜냐하면 가볍고 종이니까.
네. 그래요? 근데 그 이제 뭔가 종이로 만들면 바람이나 막 이런 거에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 오면 다 젖어버리는 건데. 방수 테스트 영상을 봤는데 네. 한 30분 날아갈 정도 버틸 것 같더라고요. 와 네, 네. 진짜요? 그리고 원래 비 오면 음. 뭐 플라스틱으로 된 드론도 네네. 띄우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가? 네. 뭐 그런 이걸 어디다 써먹으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주석군 같은데 고정 목표물이잖아요. 여기에다가 GPS 확인해서 날리면 밤새 계속 3분 간격으로 날리면 걔들은 잠 못 자는 거예요. 이게 골판지 드론인지 아니면 뭐 천문 미사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밤중에. 다양한 업체들이 나와서 선보인다는 게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이제 김 의원님도 가셨지만 저도 아덱스는 종종 가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업체가 군만 바라봤어요. 육군, 해군, 공군.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 업체를 상대로 세일즈를 하려고 준비하는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영문 자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덱스가 커지니까 외국에서 그냥 보러 온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념이 괜찮은데? 라고 하면은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군에 우리 네. 군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의 발전에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직접 갔을 때 이미 뭐 수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외국 바이어랑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미 수출이 또 네,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다른 몇 그러니까. 개국의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국명을 몇 군데 얘기를 해줬었고요. 네. 그다음에 파피드론 800이라는 버전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 좀 대형화 버전이 있었거든요. 그건 아직 완전히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파피드론 800보다 한 3배 정도 페이로드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시속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항속 거리도 길어질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위원님께서도 좀 눈에 띄는 드론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딴 거 취재하느라 그쪽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역시 큼직큼직한 그리고 것만 그러니까, 좋아해. 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물론 우리가 해외 수출도 목적도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군의 무기 획득 계획들이 대부분 이제 드론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예를 들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진입 장벽이 좀 높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드론은 사실 좀 낮아.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뭐 이런 표현이 틀릴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너도 나도 다 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군에서 사업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하다 보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구체화되게 이제 우리 군에서 도입을 하면 이제 그게 또 수출 시장에서 먹히니까 좀 그런 과정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드론 네. 시장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조금 네. 더 정리가 되고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려면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무기를 제식한다고 수량을 너무 줄이는 건 다른 데는 맞지만 드론에 조금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게 드론은 임무도 다양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드론을 사용해야 되는데 몇 가지 드론만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그냥 시작도 못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KCTC 거기 보면은 시가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천하무적 드론 대회 같은 거 열어서 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꼭 드론이 천하무적 드론 대회여야 해요. 열어서 이 여기에 이제 인간 병사들 대 네. 드론이 이제 경쟁하는 거죠. 이제 나는 천하무적 드론 대회는 참가 안 할래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예전에 민간인들끼리 팀을 짜서 네. 마일 장비 착용하고 민간인들끼리도 경기를 해보고 네. 민간인과 군이 경기를 해본 우와. 적도 있거든요. 작가님 혹시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네네. 진짜요? 아, 야, 영통 터진 줄 알았어. 왜요? 그때 한번 갔다가 하는데 견학 겸 네, 체험이잖아요. 네, 네. 감독관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아, 이 형이 계속 살려줘. 나 죽고 네네. 싶은데. 그게 맞아. 힐러! 네. 부활하라 용사요. 삑 쏴주면 아 제발 저 죽여주세요. 아니 보통 총 그랬던 맞고 기억이 있죠. 맞는데 총 맞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시 네, 네. 감독관이 와서 용사요 일어나세요. 삑 쏴줘요. 그러면 일어나요. 부활하는 거야 이제. 또. 왜냐면 거기서 정말 짜증나지. 진짜. 전사자 체험도 하는 게 전사하면 영연백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짜. 태극기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네. 누워 있는 것도 해야 돼요. 네. 우와. 실제로 장병들은 그 체험을 하고 네. 저는 안 했지만 그거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 봤는데 우와. 그런 식으로 그 인간 병사들 풀어놓고 드론을 띄워서 여러 가지 미션 주고 드론이 얼마나 빨리 인간을 탐지할 수 있고 경멸할 수 있는가 내지는 인간이 얼마나 잘 숨어 다닐 수 있는가. 왜냐면 이런 것도 한번 그래요? 해보면 여기에서 우열이 나온 업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간도 한번 해보고 비 올 때 한번 해보고 눈 올 때 한번 해보고 전쟁이란 게 눈 올 때도 하고 비 올 때도 하고 맞아. 밤에도 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호회가 그리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맞지, 정 작가님 얘기해 주신 거는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교육사에서 전투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업체들 불러다가 이제 한 번씩 군 훈련장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성능 시연도 네, 해주고 네. 하는데
저는 좀 더 나가서 좀 가능한 것부터 먼저 우리가 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죠. 좀 써보면 음. 사실 이제 이런 중소기업들도 그렇죠. 만약에 한국 돈을 방향성이, 썼다 그러면 실적이 있으니까 사실 해외 수출하기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좀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드론, 이 군 드론 사업이 해외 수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렇군요. 사실 저는 드론 전투하면 스파이더맨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네네. 뭔지 아시죠? 네. 그 파프롬 홈에서 드론이 막 네네. 공격하는 거. 음. 오블리비언이었나? 네네. 오블리비언. 이 발음이 그렇게 안 된다. 이분도 생각보다 덕심이 독이야. 커. 이분도 와, 그거만 생각이 마블이야 나는데. 마블덕 마덕.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2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안 거기에 봐서 나왔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요? 보세요. 거기 드론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영화에서의 장면들이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또 점점 고도화 되어가고 있다는 게 이 드론 얘기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풍산의 MCD 시리즈 그리고 소형 드론의 세계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드론이 눈에 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의 드론에 대한 환상, 환타지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